잼매템이 쏟아진 한 해 2025년 유트루의 뷰티 어워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벌써 연말인가? 저 내년에 몇 살이에요? 나이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무튼 이렇게 연말이 또 되어서 1년 동안 어떤 뷰티 제품들이 있었는지 그 쟁쟁한 제품들 사이에서 제 나름대로 유트루의 뷰티 어워즈, 벌써 이 시상식도 3년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잼매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트루의 2025년 뷰티 어워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빵! 첫 번째,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상상 이상! 글로웍스의 이지 블렌딩 커버업 스펀지!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 의미 있는 거 맞죠? 네, 첫 번째 수상자가 이 스펀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트레이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통 루비셀이어가지고 퐁실퐁실하고 쫀득쫀득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표면이 꺾여있지 않고 이렇게 곡선 형태거든요. 그래서 두들겼을 때 찍히는 자국이 나는 것도 훨씬 덜하고, 무엇보다 얘는 자주 안 빨아도 꽤나 썼는데도 피부에서 뜸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펀지들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쓰면은 뭔가 피부 메이크업이 뜬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10번 이상 썼는데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을 하니까 한 20번은 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뜨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글로웍스 브랜드에서 뷰티 유튜버 경선님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된 건데, 워낙에 경선이가 꼼꼼한 유튜버기도 하지만 글로웍스도 원래부터 스펀지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품을 뭘 알고 만드는 게 굉장히 명확하다. 내가 갈 길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조준을 해갖고 딱 만드는 게 진짜 짱입니다. 특히 내가 또 다른 거 추천도 참지 못하지. 저 요즘에 이렇게 크림치크 발라주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핑거 퍼프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시중에 수많은 핑거 퍼프가 있지만 이 글로웍스의 핑거 퍼프가 손가락 사이즈에도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눈 밑에도 잘 터치가 되고 아래쪽으로 블렌딩도 잘 되고, 아무튼 글로웍스라는 브랜드가 스펀지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다. 뭐 스펀지 뭐 그냥 아무거나 파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피부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올려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에 돈을 좀 투자를 하시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갑니다. 물론 이 스펀지에 좀 비싼 돈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스펀지에 돈 투자하시면 진짜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글로웍스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좋았던 글로웍스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는 내년에도 함께하상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축하드립니다. 제가 올해 애교살 메이크업 그리고 오버립 메이크업에 완전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오버립 펜슬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나 이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을 내년에도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헤이즐넛 토프라는 색상이 립라인도 잘 커버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애교살에 싹싹싹 그었을 때 진짜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번져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애교살 메이크업이 확실히 화면용으로는 그냥 섀도우 빡빡빡 그려주거나 아니면 막 붓펜 같은 걸로 진한 걸로 찍 그려가지고 사사사삭 해도 화면에서는 되게 애교살 통통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데일리로 하잖아요.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밖에 못 나갈 것 같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벨벳 립 펜슬 헤이즐넛 토프 색상으로 밑에 싹 그림자를 그려주면은 따로 섀도우 터치를 안 했는데도 되게 자연스러운 애교살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블러셔를 그리기 좀 용기가 필요하신 저 같은 분들도 블러셔를 되게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딱 맞아져요. 그리고 입도 오버립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통통하니까 또 이렇게도 균형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벨벳 립 펜슬은 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애교살에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함께 제가 같이 갈 제품이다. 또 이 색상도 너무 괜찮아요. 모카로즈. 이거는 말린 장미 립 색상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얘로 싹 이렇게 이쪽 말려 들어간데 이런 데 좀 끄집어내주고 하면은 그때도 색상이 너무 찰떡같이 잘 붙어가지고, 벨벳 립 펜슬은 질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색상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의 단점을 굳이 꼽으라면 샤프너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샤프너를 또 같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왜 이걸 굳이 깎아가면서 만들었냐 하면은, 제가 또 그 작곡가 출신으로서 연필에 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깐깐한 척 좀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나무기 때문에 그립감도 너무 좋고 핸들링 하기에도 이 좀 차이가 나요. 돌려가지고 쓰는 거는 아무래도 심지가 살짝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쓰기에 엄청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나무에 컥 박혀있기 때문에 한 끝에 디테일이 좀 더 있다. 화장품 파우치든 화장대든 벨벳 립 펜슬 하나 갖고 계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애교살에 더 관심 있으시다면 헤이즐넛 토프 색상 추천드릴게요.
다음 시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거 만든 분 누구야? 만든 분 월급을 인상시켜드리고 싶다. MD님 월급 인상.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얼터너티브를 왜 꼽게 되었냐면은 사실 얼터너티브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었었어요. 어떤 브랜드를 처음 듣게 되면은 그 브랜드 제품 괜찮을까? 이렇게 약간의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글로우즈한 좀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니 또 틴트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싹 발랐는데 이거는 바르자마자 질감이 너무 고급스럽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또 이 제형이 너무 얇으면은 입술 각질에 싹 스며들기만 하고 좀 도톰한 느낌이 덜 들거든요. 근데 너무 얇지도 않으면서 질감이 고급스러우면은 색감 하나하나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색감 자체가 너무 흰기가 많지도 않아서 입술 위에 동동 뜨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채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제 얼굴에서 입술만 빡 튀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그 적절하게 다 그 균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완전 제 입술이 잘 맞게 알짤딱깔센으로 제품이 그냥 싹 나와버린 그게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은 건데 그 얼터 대표님이 이미 이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던 굉장한 경험자, 실력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도 기획 세트도 되게 많이 내고 올리브영에 좀 다양한 제품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브랜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예쁜 그런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 제품을 만드신 우리 MD님께는 뷰티 업계에 오래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뭔가 사랑의 뭐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은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는 절로 손이 가상 샬롯 틸버리의 매트 레볼루션 립스틱 필로우 토크 색상입니다. 제가 그냥 제품 정리하면서 이거 뭐 누드 색상이라서 내가 좋아하고 잘 쓸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라벨링을 누드 베이지 그냥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어느 날 메이크업을 하다가 누드 베이지 이러고 썼단 말이죠. 근데 얘를 베이스 색상으로 입술에 톡톡톡톡 바르면은 니트를 입었을 때나 이런 셔츠를 입었을 때나 입술이 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름 사이사이에 스며들면서 지속력도 오래가고 그냥 브러쉬로 문지르면은 립 펜슬을 안 쓰더라도 오버립 표현하기에도 너무 괜찮고 벨벳 매트 텍스처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손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메이크업을 또 했는데 수정 파우치에 얘가 들어가야겠다 싶어갖고 그거를 수정 파우치에 넣었단 말이죠. 근데 또 다음에 가방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또 생각이 나고 제 머릿속에서 이 색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로시한 거에 빠져가지고 얼터 틴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다가 이게 또 너무 글로시한 걸 쓰다 보니 니트하고 살짝 이 질감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뭔가 좀 차분하고 싶어가지고 블러셔랑 잘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 립스틱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손이 자주 가는 색상이어서 절로 손이 가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수상자 사람인가요? 다음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유튜브 나름의 예상, 떡상 예상 수상작은 청귤 비타시 토닝 클렌징 밤입니다. 제가 원래 클렌징 오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벌써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여드름이 진짜 많을 때부터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클렌징 오일에 대한 얘기가 그 10년 사이에 되게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뭐 클렌징 오일을 쓰면 여드름이 날 수가 있다, 뭐 장벽이 무너졌다, 얼굴이 뒤집어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메이크업을 그 오일로, 기름으로 지워야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오일을 고집을 하다가 아 내가 또 너무 오일만 쓰나 싶어가지고 클렌징 밤을 하나씩 좀 부셔가면서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여행을 가는 길에 하필 클렌징 오일이 없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올리브영에 갑자기 들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거 써볼까 이렇게 삐리삐리 보는데 구달 이 청귤 제품이 가격대가 그날 유독 괜찮았었어요. 제가 그때 14,900원인가 구매를 했었는데 일단은 청귤이 올리브영에 딱 있으면 굉장히 튀는 거 아세요? 이 노란색을 구달은 너무 잘하셨어. 눈에 확 띄어. 그래서 구매를 해가지고 여행지 가가지고 첫 사용을 탁 하는데 일단 청귤 향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내가 피로에 지쳤는데 세수를 하기 전에 기름을 이걸 지우려고 하는데 냄새가 상큼해버려? 벌써 개운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청귤의 상큼함이 나를 깨웠다. 씻기 싫어하는 이 귀찮아 죽겠는 유튜브의 심장을 즐겁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와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러면서 여행지 갈 때마다 제가 그 청귤을 쓰는데 너무 개운하고 그럼 사용감이 어떠냐? 메이크업 잘 지워지냐? 완전
구달의 청귤 클렌징 밤은 세정력도 너무 좋고 상큼한 향기도 너무 좋고 보들보들해가지고 미끈미끈 피부에서 잘 매끈매끈하다 이렇게 매끄러지니까 결론적으로 사용감이 너무 좋더라. 앞으로 클렌징 오일의 시장이 한번 확 붐이 불고 가서 살짝 지루해진 이 시점에 청귤의 그 상큼함이 이 클렌징 밤의 시장을 좀 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감히 제가 해봅니다. 다음 수상 제품은 제가 뭐 화장대라고 할 만한 데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트레이가 정말 중요한데 내 트레이에 늘 있는 내 화장대에 항상 에스쁘아의 트루글로우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에스쁘아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파운데이션을 사랑하다 보니까 에스쁘아와 함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화장품의 스킨케어 색조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특히나 도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만들자는 제안을 처음 주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사실 없긴 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좋은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많지만 조금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 특징은 구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지 않고 신주라는 소재로 만들어서 더 얘를 얇게 압축을 할 수 있는 좀 더 비싼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오히려 숯을 좀 얇게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부드러운 비단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더 섬세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 구관이 얇게 누를 수 있는 신주 소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숯을 적게 이 모량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한 모는 얇지만 썼을 때 딱 적당할 정도로의 숯을 넣어서 얘를 얇게 압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또 가로폭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길이감도 우리가 셀프로 메이크업을 할 때 거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거울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길이감으로 설계를 하고 딱 섬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기에 너무 얇아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 딱 그 정도를 찾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물론 조심스럽지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선보인 제품은 맞는데 얘가 2025년 1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파데를 쓴다 하는 날에는 늘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화장대에도 넣어두고 제 파우치 여기저기에도 넣어둬서 어디 여행 갔을 때에도 얘로 항상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저의 트레이에 항상 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같이 개발해서 그런지 얘기를 하려니 약간 민망함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좋아요. 다음,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떨어지면 비상. 알콘의 워터렌즈입니다. 갑자기 알콘 렌즈라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안경을 안 낄 때에는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한 2014년쯤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아시죠? 라식 수술하고 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안경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딱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력은 양쪽 시력 한 0.4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어디 방송을 나가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닐 때는 전 렌즈를 사용을 해요. 원데이 렌즈. 근데 제가 이것저것 제품을 써봤는데 안경점에서 알콘 렌즈 되게 촉촉하고 괜찮아요, 한번 써보세요 해가지고 구매해갖고 썼는데 이 알콘은 얼마나 촉촉하냐면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안경을 꼈어요. 그랬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어머님이 되게 또렷하네? 그냥 그러고 한 몇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제 눈 안에 렌즈가 있는 거예요. 그 전날에 제가 깜빡하고 렌즈를 안 빼고 잤는데도 눈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눈에 건조함을 주지 않는 렌즈? 저 원래 라식을 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좀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썼을 때에도 이물감이 그래도 덜하다. 근데 원래는 소프트 렌즈를 끼면은 이물감이 아예 없진 않아요. 눈의 피로도가 아예 없진 않은데 제가 써봤던 렌즈 중에서는 굉장히 편안하다. 당연히 100% 내돈내산이고요. 떨어질 때마다 얼른 막 쟁여놓고 막 몇십만 원씩 사놓고 그러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얇으면서도 촉촉한 렌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알콘의 워터렌즈 한번 써보시는 거 전 너무 추천드리고, 다만 얇아서 눈에 밀착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빼낼 때 렌즈를 한번 잡고 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빼내는 게 눈에는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해서 나의 일상이 바뀌었다. 덕분에 바뀐 일상. 비디비치의 페탈 글로우 크림 블러쉬 소프티 로즈 색상입니다. 뭐 크림 블러쉬가 붐이 이른 지는 한참이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촉촉하게 광채도 내면서 색상을 얹어주고 이런 게 유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블러셔를 얹으려면 뭔가 부담스럽고 내 얼굴이 너무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 것 같고 귀찮기도 하고 입술하고 색깔 맞추기도 어렵고 이래서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비디비치라는 브랜드가 리브랜딩을 한번 하더라고요. 원래 저도 비디비치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다만 제품은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살짝 고가인지 아닌지 그런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추천을 많이 들으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리브랜딩을 하길래 비디비치 무슨 일이지? 굉장히 큰 맘을 먹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품 이름 자체부터 소프티 로즈 로즈톤 나한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얘를 글로웍스 퍼프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 소프티 로즈 색상 발랐지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색상은 어떤 옷을 입어도 굉장히 잘 들러붙고 웬만한 립을 발라도 색상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너무 귤색으로 립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얘를 쓰면서 제 일상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라고 물으신다면 예뻐졌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예뻐졌다 소리 많이 들으면 일상 바뀐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말을 하고 보니까 살짝 이상하긴 한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유튜버의 수많은 제품 속에서 내돈내산을 많이 한 그런 제품 내돈내상 올리오의 노글루 클리어 스타일 싱글 팩 플러스입니다. 아니 또 요즘 노글루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메이크업의 꽃은 립스틱도 아니요 블러셔도 아니요 저는 속눈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화려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다가 속눈썹만 반짝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화려해지면서 깔끔한데 화려한데 화장은 안 했는데 청초한데 이게 모든 느낌을 다 해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이 눈썹이라는 게 풀을 양 조절도 해야 되고 그 속눈썹 대에다가 어느 방향에 묻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붙이면서 막 숨이 막혀갖고 막 갑자기 빡침이 올라오면서 이제 붙였다가 떼려고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깜빡거려가지고 속눈썹이 막 여기 붙어있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노글루가 무엇이냐? 그 속눈썹에 대에 글루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떼갖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운 거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잘 붙어있어? 하루 종일 괜찮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풀이 또 두껍게 붙어있는 거 아니야? 사실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글루를 붙이면은 풀로 속눈썹을 하나하나 붙인 것보다는 이물감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특히 올리오 속눈썹이 더 안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올리오의 클리어 이 속눈썹이요. 정말 이름처럼 클리어 깨끗해가지고 샵에서 속눈썹을 붙인 것처럼 완전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초롱초롱하면 유지를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털 자체가 뻣뻣한 플라스틱 같은 털이 아니라 트위저로 잘못 잡아가지고 뜯어 올리면은 도로록 말려버릴 정도로 좀 흐물흐물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붙였을 때는 더 자연스러움으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에 좀 비싸요. 그 한 세트가 22,000원이에요. 근데 테무에서 사면은 속눈썹 하나에 1,000원이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방송할 때나 밖에 좀 화려하게 나가고 싶을 때 올리오 속눈썹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노글루 속눈썹 아주 재밌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 수상작은요. 올해 신인상 에뛰드 림프 듀이 베이스 프랩입니다. 이 에뛰드의 림프 듀이 베이스 프랩은 제가 만나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올해 하반기, 가을쯤, 그러니까 10월 조금 되기 전에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연작의 베이스 프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실 연작의 베이스 프랩을 발라보면은 베이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에센스 같은 그런 질감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실키한 느낌이 있어서 모공을 되게 잘 메꿔주면서 파데가 굉장히 잘 붙을 수 있게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연작은 가격대가 살짝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한다고 해도 면세에서 뭐 할인받고 쪽쪽 해갖고 3만원 초반대나 2만원 후반대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뛰드 림프 듀이는 할인 좀 많이 하고 이러면은 19,000원대인가에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연작보다 조금 더 수분감을 갖고 있고 제형이 조금 더 얇아요. 연작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으로서는 차이가 그렇게 없다.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 신인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 메이크업 하시면서 나 왠지 이렇게 좀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다, 각질이 자꾸 보이는 것 같다 이러실 때는 각질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림프 듀이 베이스 같은 촉촉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시면은 피부가 되게 촉촉하게 하루 종일 그래도 괜찮게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유투르의 뷰티 어워즈 올해의 대상 과연 누구누구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세럼입니다. 에스트라 에이시카 세럼이 2025년 한 2월인가 3월 상반기쯤에 리뉴얼이 되었어요. 민감 피부는 알칼리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건강한 피부인 약산성으로 12시간 동안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이걸 꼭 굳이 사용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다든지 막 뭐가 너무 많이 났을 때 짜고 나서 바를 때라든지 햇빛의 붉은기로 뻘겋게 뒤집어졌다든지 홍조가 미친 듯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피부가
피부가 완전히 문제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 피부도 제품 테스트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집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 그냥 응급 구조템처럼 제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제가 디바이스도 이것저것 계속 써보는데 디바이스 LDM 기기류 물광 초음파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때 에이시카 세럼 뿌려주면서 하면은 기계 다 쓰고 났을 때 안색이 진짜 맑아지기도 해가지고 저도 너무 잘 사용을 하는데 무엇보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엄마가 여름쯤에 광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심각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 사용하고 있는 내가 준 좋은 화장품들 다 쓰지 말고 이거 써 하면서 올영에서 오늘 배송으로 에이시카 라인으로 싹 주문을 해서 드렸었어요. 엄마가 단 3일 만에 피드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진실아, 나아졌다. 이거 뭐냐? 이래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에이시카 세럼이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내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면 되냐라고. 근데 어떻게 엄마 지하철역 앞에 올리브영 가라고 말하겠어요. 됐어, 내가 주문해줄게 이러거든요. 당연히 너무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저희 엄마의 그냥 정착템? 그런 아이템이 되었고 이 라인에 크림도 있고 패드도 있고 스킨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진정하는데 진짜 괜찮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피부가 약산성이래요. 그러니까 민감해진 알칼리 피부를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그 기능을 정말 톡톡하게 해내는 제품이어서 나는 괜찮은 듯 하다가도 피부가 컨디션이 춤을 춘다 아니면은 나는 좀 순하면서 민감성이 그런 믿고 쓰는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 저는 에이시카 세럼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2025년 뷰티 어워즈 대상은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세럼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저도 두 아이의 출산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되게 많이 찾아가게 된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뷰티 쪽으로는 스킨케어와 파운데이션도 사랑을 했지만 특별하게 색조에 더 깊게 푹 빠졌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2025년은 뷰티 업계에 신상이 굉장히 많이 더더욱 쏟아나왔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K-뷰티템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뻗어나간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제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한국인으로서 기분이 너무 또 좋더라고요. 2025년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라면서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해피 뉴 이어!